프라임 리더스에서 알려드리는 빠르게 알아보는 논술 합격의 킥 중앙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 리더스 아카데미 이경호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기출문제를 토대로 인문사회계열과 경영경제계열의 합격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문사회계열입니다. 인문사회계열은 나름대로 정형화된 질문이 출제됩니다. 1번 문항에서는 다양한 문학 지시문을 제공하고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주목해야 될 바는 1번 문항에서 요약하라는 포인트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인과적으로 분석하되 글자 수를 고려했을 때 이 인과적 정보들만 체크하여 짧고 간단하게 정리해야만 이 글자 수에 부합하는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적인 답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정리한 인과적인 정보에 대해 각각의 원인과 결과를 의미함축적인 개념어를 활용하여 종합 정리할 수 있다면 상당히 높은 가산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2번 문항은 비판하고 해소하기 위해 관리소장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 비판 또는 평가, 문제 해결과 같은 질문이 정형화되어 출제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항상 중앙대학교는 이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을 마련하라든지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통합은 결국 바의 핵심 내용, 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되 이 바사가 주제와 관련한 의미, 시사점의 관점에서 혹은 논제의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 통합, 즉 종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종합한 의미, 시사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종합한 정보를 별도로 강조해 주셔야만 감점 없는 가산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익대학교나 동국대학교처럼 자유분방한 문제가 출제되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기준, 대상이 문제의 워딩상 간혹 도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제시문을 어떤 기능과 역할로 활용해야 되는지 잘 체크해가면서 문제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3번 문항은 큰 차이는 없지만 과거 400에서 420자를 요구했던 문항에서 이제 330에서 350자로 글자 수가 확 줄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제에 비해 훨씬 더 짧은 단문형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제시문은 3개 내지 4개로 몹시 많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주제와 관련한 각 제시문의 기능, 역할, 그리고 이에 따라 내가 강조해야 되는 의미, 시사점과 관련한 핵심적인 개념, 단어, 사례, 소재를 제대로 체크해서 짧고 명료한 답안을 기술하지 않으면 글자 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여 논술 답안 쓰기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 경제 계열 1, 2번 역시 인문 계열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인과적으로 정리하는 1번 문제. 2번 문항은 종합하여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죠. 사와 아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라 하면 인문 사회 계열에서는 통합하라는 질문이, 그리고 경제 계열에서는 각각 고려하라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문사회 계열이라고 항상 통합하라는 경영경제 계열이라고 항상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 목적에 따라 이 문제의 질문 혹은 요구사항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제시문을 각각 정리하되 종합하셔야 되겠고요. 각각 정리하라고 하면 두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아의 관점에서 따로 분석해 주셔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통합이랑 각각 전혀 다른 문제의 질문이고 답안 전개 방식 역시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 계열의 수리문항은 항상 확률 통계 문제가 출제됩니다. 사실 그 문제의 난이도나 풀이 과정이 한양대나 혹은 건국대에 비해서 매우 어려운 수준은 아니지만 내가 이 다양한 조건의 정보들을 수식화해야 되고 시각화해야 되고 가독성 있는,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조리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수학 개념을 활용하여 이 수식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답안에 명료하게 기술해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계열 3번 수리문항을 쓴 학생들의 답안을 검토하고 채점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이나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만 답안 자체가 애매모호하거나 불친절해서, 즉 수험생이 연습장에 끄적끄적 쓰듯이 답안을 기술해서 점수를 오히려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측 해설만 봐도 답안이 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와 같이 시각화한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확률을 어떤 넓이로 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그래프에 표현해서 답안을 기술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여사건의 그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확률의 곱셈 법칙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내가 이 수식을 구성하고 혹은 그 수식에 따라 연산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면 어떤 개념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명시해 가면서 답안을 쓰셔야만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문제를 풀고 답만 쓴다면 매우 쉬운 난이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채점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곳곳에 내가 가산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강조해 줄 수 있는 친절한 답안을 쓸 때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경쟁력 있는 가산점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중앙대학교 25학년도 기출 문제를 토대로 살펴본 합격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프라임 리더스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